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책 읽는 나무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저자 경희대학교 김종윤 교수님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는 대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김종영입니다. 전공은 교육사회학과 지식사회학입니다. 저는 지식과 권력 3부작을 쓰는데요. 그 중에 지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이라는 책을 써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을 써서 한국 교육 문제의 고질적인 문제,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방안을 내어놓았습니다. 네, 김종현 교수님은 저와 함께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운영위원 역할도 하고 계시죠. 최근 저희 포럼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한국교육연구 네트워크 등과 함께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한국교육개혁 대전환, 온라인 대제전과 선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 나온 것 같아요. 책을 집필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실까요? 네, 제 책의 집필 동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교육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책은 왜 한국만 교육 지옥인가 라는 연구 질문에 대한 탐구이고 그 방안으로 서울대 10개를 만들자 라고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육지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서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흥미진진합니다. 책이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3장은 한국 교육에 대한 현실에 대한 진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 서열체제라든지 학벌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김 교수님 이것을 교육지옥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저도 2012년도죠. 대한민국 교육혁명이라는 책 출간에 공저자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도 책을 쓰면서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국 교육의 고질적 문제 중에 하나로서 대학 서열체제를 지목한 바가 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국 교육, 특히 대학 서열체제의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대학 병목 체제 때문입니다. 대학 체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유럽식 평준화 모델, 미국식 다원화 모델, 한국식 독점화 모델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 학생들은 어떤 대학을 가도 상관이 없고 미국 학생들은 100여 개의 명문대학으로 가는 다양한 통로가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스카이로 가는 단 하나의 고속도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 체제라는 것은 인프라 또는 고속도로와 같이 비유할 수 있는데 대학 입학을 위해서 한국 학생들은 하나의 고속도로만 있는 거죠. 유럽은 사방으로 고속도로가 뻗어 있고 미국은 서울대 수준 이상의 대학이 60개가 있습니다.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6배 많죠. 따라서 이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더 넓혀야 된다라는 의미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의 대학 서열 체제는 이른바 병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될 텐데요. 사실 이 대학 서열 체제 해소 방안이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도에 당시에 정진상 교수님 등이 대학 통합 네트워크 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고 2004년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WTO 교육 개방 저지와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 교육연대라는 연대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대체에서 대학 통합 네트워크와 함께 대학 자격고사를 제출했죠. 이 내용이 이른바 공교육 세판짝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 사회적 의제로 제기된 것은 2007년도 대선이었고 당시에 범국민교육연대에서도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이 대선이 있었는데 그해 대한민국 교육혁명 조직위원회라는 연대체가 구성됐습니다.
이 연대체의 조직위원장 역할도 제가 했는데 그때 대한민국 교육혁명이라는 책이 만들어집니다. 이 책과 함께 전국 순회 토론회 도보대장정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노력들이 2017년도 이어졌죠. 이른바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 구성이었는데요. 이것이 사실 대선 공약화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됩니다. 김정일 교수님이 이 흐름을 책에 잘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존의 논의에 한두 가지를 덧붙이면서 새로운 논의를 좀 덧대고 계신데요.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존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 논의는 대학 서열 타파를 위해 대단히 창조적인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군의 학파를 대통령 학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위해서 영혼을 끌어모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말을 썼냐면 사실 대학 서열 문제는 교육학이라든지 사회학에서 가르치거나 연구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제기되었던 대학 통합 네트워크는 대단히 독창적인 안입니다.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대단히 창의적인 안이었지만 몇 가지 약간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국민들에게 좀 잘 다가가지 못했어요. 말 자체가 약간 어렵습니다. 어떤 대학을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통합 네트워크라는 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대통령 학파에서는 많은 부분을 고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개혁이라든지 입시 문제라든지 사립대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 고치려고 했는데 그걸 저는 최대주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걸 고쳐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교육지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최소로 출발하자, 서울대 10개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 개혁도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주의자의 입장에서 전국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소주의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제목과 똑같죠.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목만 보고 어떤 분들은 저자의 의도를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정일 교수님은 스스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최소주의 접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책의 내용을 보니까 창조를 위해서는 저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유연성을 확보하자. 세 번째로,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7장, 8장, 9장의 책의 내용의 핵심을 담았다고 보는데 흥미로운 거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많이 넣으셨어요. 이른바 계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핵심 제안을 다시 한번 딱 집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사, 구조, 대학 체제에 대한 국제 비교, 글로벌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은 한국 분들이 독일 대학 체제를 부러워합니다. 독일에는 등록금도 없고 대학 서열도 없고 특권 학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우수한 대학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병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독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준화되었으면서도 우수한 대학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대학 사회학의 창시자 미국 학자 버튼 클락이라는 분은 대학 역사 900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이 1810년 독일 대학의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대학은 상류층 자제를 기르거나 성직자를 양성한 지휘 권력으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1810년 독일 대학들이 지휘 권력에서 연구 중심, 곧 창조 권력으로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 혁명이 독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00여 년간 독일 대학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독일은
39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70년에 이 나라들이 통일되게 되죠. 그런데 각 소국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비유를 하자면 서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통일이 된 거죠. 그래서 각 지방마다 서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준화되어 있었으면서도 탁월한 그런 체제를 독일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독일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국 대학이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원 체제, 평준화 체제로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따르고 있다. 10개의 연구 중심 대학 또는 창조 권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왜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냐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 대학도 미국 동부나 중부보다 굉장히 후발주자였습니다. 뒤떨어져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세계 최고의 대학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캘리포니아 전역에 10개의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었고, 그래서 대학 병목과 공강 병목을 막은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인터뷰 질문을 드리면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교육은 잘 되고 있다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학생들 높은 자살률도 그렇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철저히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목소들이 있죠. 이건 또 지방 소멸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는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함께 소통하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마을교육 활동가들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마을이 살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전국에 우수하게 퍼져 있어야 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세대를 위한 복지 정대, 4차 산업혁명의 건설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또 마을이 살기 위해서는 대학 체제를 개혁해야만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저자 경희대 김종현 교수님과 함께 한국 교육의 근본적 변화, 특히 대학 서열체제 해소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교육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거나 누군가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받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헌법 31조에 있는 것처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는 대학 서열체제가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10개 만들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실천이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마을교육공동체 TV 책 읽는 나무, 오늘 주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